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지급해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서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한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죠.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익을 돌려주게 되고요. 이 적게 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더 걷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이 자기가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아선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의 차이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폭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세액 공제와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 가산세 폭탄을 면제받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 공제해 주게 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데 이 소득과 나이 여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근로자인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소득 요건이나 연령 요건과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 주거 형평상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근로자가 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얼마나 공제해 줄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난임수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요. 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주게 되면서 세금 환급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연간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어서 사용되는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에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조항에는 이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7항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7항에 해당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해당 단서조항은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말정산 시기와 보험금 청구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편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올해 발생한 의료비는 다음 연도 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룬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보험금도 받는 이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진료 후 3년 이내에 하면 되니까요. 결국 정부는 이중 혜택을 보려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비 과다공제 항목에 추가해서 시행령을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행령으로 인해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이중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었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명확하게 가산세 폭탄이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해년도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해당 공제는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언제 잘못된 사항이 적출될지 모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신고 의무기한 후 다음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5년 동안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잘못된 사항이 밝혀질 수 있겠죠. 결국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 시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 시의 가산세는 이 성실한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가해지는 제재인데요. 이 과소납부세액에서 병과일수를 곱한 금액의 0.025%를 내야 합니다. 미납일수가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되죠. 만일 과소납부세액이 10만 원이고 경과일수가 3년이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려 273만 7,500원입니다. 가산세 폭탄이라는 말이 당연하죠. 두 가지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술운전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 마이 홈택스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귀속연도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직전 연도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내역을 1월 15일 이후부터 보험금의 수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됩니다. 만일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받는 부양가족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있겠죠.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공동의가 되지 않은 기본 공제자가 수익자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부양가족 재공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재공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시고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발생 연도에 청구해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청구를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다음 해로 미루기도 합니다.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해 일괄 신고를 할 때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제외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은 여러분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비 과당 공제의 페널티를 받아야만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의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까지 받았어도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연말정산에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부담공제에 해당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 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정 신고는 보험금 수령 연도가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전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마도 수정신고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매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회사 재무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요.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들은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소득 신고를 위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추가로 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막막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세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분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무보수로 자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 스스로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어렵지 않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직접 신고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혹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조차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막막한 수정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인 여러분은 올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가급적 올해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할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근무처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면 마음도 편하고 혹시 모를 가산세 폭탄도 피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수정신고를 통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 우리는 세금을 환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면 뭐든 붙잡고 싶죠. 그런데 잘 알지 못해서 이 잘못 잡은 지푸라기가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손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